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유다현입니다. 지구촌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 그리고 각종 오염물질로 비롯한 지구 온난화 문제 등 다양한 요소들이 지구의 생명체들을 멸종 위기로 몰아세우고 있는데요. 특히 수세기를 함께 살아온 야생동물의 멸종 위기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뉴스 속 날씨에서는 사라져가고 있는 지구촌 동식물들의 상황과 앞으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대처 방안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동물자원과 한상훈 박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이 야생 동물들의 멸종 위기 심각한 상황입니다. 먼저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동물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예, 우리 정부에서 1998년부터 멸종위기 생물종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194종을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약 14년이 지난 2012년도에는 246종으로 종수로는 52종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일부 늑대라든지 호랑이 그리고 독도바다 사자 등 동물들은 야생 상태에서는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불균으로 보면 육상에서 분포하는 포유동물 중에 25%가 멸종위기에 처해 있고요. 네. 양서 파충류나 조류의 경우에도 11에서 12%가 멸종위기에 처해질 정도고, 또 서식지는 각종 개발에 단편화되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야생 동물들의 멸종 위기가 찾아오는 이유, 무엇일까요? 크게 네 가지 요인이 과거부터 알려져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과도한 포획, 남획이고, 둘째는 이제 질병이라든지 종자체의 내부적 원인이 있고요. 셋째는 이제 서식하는 서식지의 감소라든지 환경의 변화가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외래종이나 경쟁종 포식종들의 도입에 의해서 이제 위기가 있는데, 이걸 일컬어 가지고 과거에는 이제 악마의 사중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네. 최근에 이제 여기에 지구 온난화라는 새로운 위협 요인이 들어서면서 양수류와 같은 이제 기후 변화에 민감한 생물종의 멸종 속도가 가속화 되고 있죠. 네. 환경 문제와 함께 지구 온난화 문제도 심각한 수준인데요. 이 지구 온난화, 생태계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국내에 사례가 있다면 함께 소개해 주시죠.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한라산과 같은 도서 지역에 고산지대에 가면 빙하기 시대에 이제 잔존 생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라산 구상나무 또는 이제 동물로는 산굴뚝나비, 가락지나비, 한경산 뱃눈나비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지구 온난화가 되면 더 이상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 한라산 지역에서 절멸할 위험성이 크고요. 둘째는 이제 온난화가 계속 가속화되면서 가뭄이라든지 산불이 증가하고 습지가 감소되는 현상들로 인해서 개구리와 같은 양수류의 이제 종이 사라질 위험성이 있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중부지방에서 가뭄으로 맹꽁이가 상당수 번식이 실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따뜻한 지역의 생물종들이 남에서 북으로 이제 분포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까지 이제 매우 드물게 찾아오던 물고기라든지 장다리 물태새가 2000년대 들어서 우리나라 제주도와 서해일원에서 번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외국의 상황도 좀 살펴볼까요? 야생 동물들의 위험한 상황,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자세히 전해 주시죠. 전 세계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후변화에 민감한 양수류와 같은 생물종의 경우에는요, 전체 종의 약 50%가 해당되는 종이 온난화가 지속되면 가까운 시일 내에 멸종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소개되고 있는 북극곰과 같은 이제 극지방 동물들이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수십 킬로 이상을 갖다 헤엄쳐야 겨우 먹이를 얻을 수 있거나, 또 북극늑대의 경우에는 서식 면적의 감소뿐만 아니라 훨씬 세력이 강한 이제 해승늑대라는 경쟁종이 있는데, 이 해승늑대가 이제 극지방으로 이렇게 영역을 확대하면서 세력 경쟁에 밀려가지고 생존에 큰 위협을 받고 있죠. 네. 그리고 열대 지방에서는 거꾸로 해수면이 이제 상승하면서 바다 거북이나 해양성 조류가 번식하던 모래슴이
그 바닷속으로 사라지면서 번식에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최근 국내 멸종 위기에 놓인 동물들의 복원 사업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특히 멸종 위기종이었던 황새와 따오기의 경우에는 매년 그 개체 수가 점차 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예, 지금 이제 아직 야생으로 뽑기는 하지 않은 상태고 인위적인 사육시설 내에서 지금 증식하고 있는데요. 황새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번식한 터세였지만은 1980년대 이후에 이제는 겨울 채소로만 볼 수 있는 새죠. 지난 1996년부터 러시아와 독일의 이제 동물원 등에서 우리나라 황새와 같은 유전자를 가진 혈통에 황새알을 도입해서 부화시켜서 증식하는 데 성공했고요. 지금은 이제 야생으로 뽑기를 개체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시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따오기의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서 1998년에 한 쌍에 이제 따오기를 도입해서 증식을 시키는데 성공을 했고, 특히 작년에 이제 다시 암수 2마리를 추가 규정받아가지고 세 쌍이 이제 번식함으로써 올해 증식 개체수가 2배로 급증하면서 29마리의 따오기 새끼 증식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현재 약 57마리가 사육되고 있고요. 최소 생존 개체수 100마리가 되면 자연 방사를 시도할 목표로 2017년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2017년에 목표 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야생 동물들이 살 수 없는 환경, 즉 우리 인간들에게도 영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되나요? 직접적으로는 우리 인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인간이 이제 생명체로서 생존에 가장 필요한 것이 산소인데, 산소는 이제 식물 플랑크톤과 같은 다른 생명체들이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런 식물의 이제 종자 번식 생존에는 80% 이상이 또 동물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동물 없이는 식물도 살 수 없고요. 식물 없이는 동물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이 사라지면 식물도 사라지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산소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은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현재 시점에서 우리 인간들이 앞으로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우리들 인간의 생존은 다른 생명체들의 생존 여부에 달려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인식을 하고요. 다른 생명체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라든지 또 오염물질 배출이라든지 스스티의 대규모 개발 등은 최대한 좀 억제하고, 특히 우리 도시 생활 거주자들이 과도한 물질이나 에너지 소비를 하고 있는데 자원 전략을 갖다 생활화하고 하는 환경과 문화 개선에 앞장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작은 빙하 조각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북극곰의 모습 기억하시나요? 국내 공익 광고의 한 장면이었는데요.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 인류는 조금 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지만 그 대가로 우리 주변의 자연 환경에는 다양한 형태로 문제를 발생시키게 됐습니다. 지구촌에 살아가는 모든 생물들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다양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살아가는데요. 우리 인간들만 살아가는 지구가 아닌 모든 생물들에 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지구촌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보다 다양한 노력과 또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